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라벨라 성형외과 유튜브 채널의 조원장. 안녕하십니까. 조원장입니다. 오늘 내용은 눈썹화 거상술 논문을 네. 제가 휴가 중에 에스테틱 서저리 저널이라고 하는 논문에 10월호에 소개된 게 아주 재밌는 내용이 있어서 그거 소개할 겸 요 수술도 정리할 겸 네. 그다음에 눈썹 주변의 움직임을 조절을 할 수 있는 시술도 정리할 겸 1타 3피를 위해서 네. 오늘 요 포스팅을 좀 해봤습니다. 네. 사전 지식으로 눈썹화 거상술은 다른 수술에 비해서 흉터가 참 적죠. 네. 네, 제가 2016년 봄에 포스팅 했던 건데 눈썹화 거상술하고 실 뺀 날 사진을 이렇게 2장을 포스팅을 해서 지금도 아주 많이 애독이 되고 있는 글입니다. 이 정도 흉터면 뭐 나중에 거의 흉이 안 보이거든요. 네.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또 화장도 하고 하니까 예. 흉이 최소로 남는 수술이다. 그 다음에 이제 눈썹 주변 근육의 역학, 원장님이 좀 얘기해 주시죠. 눈썹 내리는 근육은 화면에 보시면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근육들이 근육의 주행 방향이 세로로 되어 네. 있어요. 근육이 수축이 되면 바깥의 피부로는 네. 이런 식으로 당겨지게 되는 거죠. 눈 감고 있는 동그란 근육도 바깥쪽에 이 부분은 세로 방향으로 수축을 하게 되면 길이가 짧아지니까 바깥의 피부에서 보면 눈썹이 아래로 떨어지는 효과를 나타내는 근육들입니다. 반대로 이 전두근은 예. 눈썹을 올리는 근육. 네. 눈썹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근육의 역할을 알아야 보톡스로도 눈썹의 위치를 조절할 수 네. 있고 한 것들이 이해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마 눈썹 거상술 수술을 할 때 그 눈썹을 올리기 위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 근육이 다 요 근육이 네, 되니까 같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노화가 되면 눈꺼풀이 처지는데 눈꺼풀 처지는 것과 눈썹 처지는 거랑 다 서로 연관이 있잖아요. 네. 중년 넘어가시는 분들, 네. 어머님이나 또 아버님들 보시면 젊었을 때 사진하고 나이 들어서 찍은 사진을 비교해 보시면 똑같이 찍었는데 입은 웃고 있는데 눈은 젊었을 때보다 어딘지 좀 우울해 보이고 그런 느낌을 받으세요. 이제 옛날에는 그게 이제 나이살이다 이렇게 하고 지나가시는데, 해부학적으로 원인을 좀 분석해 보면 눈썹이 이제 위치가 변하는 거죠. 눈썹의 위치가 변하면 첫 번째는 피부가 처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마에 그 피부가 처지면 눈썹이 걸려 있는 위치가 점점 네네. 아래로 떨어지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쌍꺼풀 라인이 네, 가려지겠죠. 쌍꺼풀 라인이 가려지고, 그리고 네. 또 눈썹이 이렇게 보면 똑같이 위치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쪽은 뼈에 좀 단단하게 붙어 있고 바깥쪽은 굉장히 잘 움직이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같이 피부가 늘어나게 돼도 눈썹의 바깥쪽 부분이 더 빨리 그리고 더 많이 아래로 처지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울한 인상을 가지게 되고, 쌍꺼풀도 바깥쪽 라인이 더 낮아지게 되는 그런 이제 인상을. 피부가 처지다가 이제 이걸 또 보상을 해야 되니까 네. 그 다음부터는 또 이제 눈썹이 이렇게 네, 이렇게 되시는 거죠. 이렇게. 예. 그러면서 이마주름도 더 이제 더 깊어지시고. 네. 그러면 노화로 인해서 눈꺼풀이 처지고 눈썹이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데, 눈꺼풀을 올릴 수 있는 4가지 방법이 있는데, 눈꺼풀은 이제 제가 여기 그림을 그려놨죠. 1번, 2번, 3번, 4번이 눈꺼풀을 올릴 수 있는, 1번이 눈썹과 속눈썹 사이 여기를 올려주는, 여기에 늘어난 피부를 제거를 해주는 게 수술적으로는 상안검 성형수술이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얘기하고 있는 눈썹 밑으로 하는 눈썹화 거상술이, 거기에 눈썹과 속눈썹 사이에 거리를 갖다가 늘어난 피부를 제거를 해서 눈꺼풀을 해결해주는 1번 방법이고, 2번은 눈썹의 위쪽에 피부를 이렇게 제거를 해서 올려주는 눈썹 상 거상술이 있고, 세 번째가 이쪽인데 측두근 쪽에서 피부를 이렇게 당겨줘서 네. 측두 거상술을 하는 건데, 이거는 눈썹의 내측은 건드릴 수가 없고 네. 바깥쪽을 예. 올려줄 수 있는. 바깥쪽이 더 많이 처지고 네. 빨리 처지니 그쪽을 해결하기 위한. 네 번째가 제일 강력한 이마 눈썹을 통으로 올려주는 이마 눈썹 거상술. 수술적 입장에서 4가지를 네. 말씀을 드렸고, 각 항목마다 비수술적인 테크닉들이 다 들어갈 수가 있죠. 네. 어디서? 라벨라에서. 라벨라에서. 저희는 비수술부터 수술까지 풀 스펙트럼을 다 관리하기 때문에 네. 일단은 수술적인 거 설명을 드리지만, 그 수술적인 거랑 비슷한 비수술적 치료는 항상 다 갖고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눈꺼풀을 올리는 이런 메커니즘이 이렇게 있다 써봤습니다. 개념을 좀 추가로 해보면, 처진 눈꺼풀을 올리는 것과 눈썹을 올리는 게 서로 연관이 많이 돼 있죠. 이쪽 우리가 수술로 피부를 절제를 할 수도 있지만 쌍꺼풀 흉터
레이저 하면 피부가 수축이 되면서 쌍꺼풀 라인이 잘 보이는 거, 그런 것도 다 연관이 있고, 두 번째 그걸 절제 수술을 해서 하는 방법이고, 네. 세 번째 눈썹 자체로 올려서 이 사이를 해결하는 눈썹 거상술이 있고, 이거를 실이나 레이저를 이용해서 또 이렇게 좋아지게 하는 방법을 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개해드리는 논문의 제목은 자세하게 구구절절 다 읽을 필요가 없이 딱 그림만 봐도 이 저자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네. 알 수 있는 그런 논문이 네. 좋은 것 같아요. 바깥쪽 눈썹 올리는 수술의 대안에 네. 대해서 얘기한 건데, 네. 지금까지 나온 얘기로서는 측도 리프트를 해서 바깥쪽으로 올릴 수 있는 거였는데, 요거는 아주 발상의 전환이 되게 참신한 네. 것 같았어요. 눈썹화 거상술의 장점에 대해서 좀 한번 얘기해 주시죠. 윗 눈꺼풀이 바깥쪽이 처져서 꺾여 보이는 것을 교정하는데 아주 좋다. 바깥쪽 피부를 더 많이 절제를 하니까 상대적으로 내측보다는 이제 바깥쪽이 교정이 좋다. 그다음에 눈썹 화장이나 문신으로 흉터의 커버가 가능하다. 남자보다는 여자가 훨씬 유리한 것 같아요. 처음 상처를 숨기기에도 쉽다. 전통적인 상안검 성형술보다 바깥쪽으로 나가는 흉터의 길이가 짧다. 경우에 따라서는 지방도 빼줄 수 있고, 네. 그다음 안쪽으로 해서 이제 눈썹을 올릴 수도 복합 시술이 가능하고, 미간주름 절제술도 네. 같이 할 수 있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 수술도 하기 좋은, 눈썹화 거상술 하시면서 매몰법 해서 또 아주 눈 예쁘게 네. 만들어 주시죠. 네, 어머님들 보면 젊으셨을 때는 쌍꺼풀이 좀 예뻤지만 네, 네. 나이가 드시면서 라인이 조금 망가지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처진 피부는 눈썹화 거상술로 해결하고 라인은 이제 찝는 거 매몰법으로 하시면 눈 주위가 그냥 훤해지셔가지고. 이제 전통적인 눈썹 하 거상술과 눈썹 상 거상술의 디자인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디자인을 통해서 눈썹 아래로 해서 이렇게, 네. 이런 경우는 눈썹과 속눈썹 사이 거리가 좀 어느 정도 있는 분들한테 네, 네. 이렇게 할 수 있겠고, 네. 여기가 너무 가까우신 분들은 이제 위쪽으로 네.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문제가 좀 있죠, 원장님. 네, 보이는 흉터가 동양인들에게는 좀 제한적으로 피부가 좀 흉터가 덜 보일 것 같은 그런 분들을 선택해서 하게 되면 결과는 참 좋은데 흉터가 좀 제한 요인이라서 덜 생길 것 같은 피부 타입의 분들에게 적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논문에서 소개된 방법이 이 그림이거든요. 네. 바깥쪽에 이 눈썹을 Z 성형술, 흉터 성형할 때 설명을 드렸었는데, Z 성형 수술을 이용을 해서 눈썹의 위치를 올려줬어요. 네. 측두 거상술의 효과를 나타내게 된 거죠. 네, 네. 측두 거상술을 하지 않고도 눈썹의 위치를 이렇게 바꿔줄 수 있는 이런 아이디어를, 사실 저는 네. 이걸 보고 깜짝 놀란 게 네. 이 술기보다도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참 그렇죠. 제한이 없이 생각이 정말 자유스럽다. 해결하려는 문제만 집중돼 있고 어떤 관념이나 이런 거로부터는 참 자연스럽다, 부럽다, 저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 아이디어 자체는 보면 아는 건데. Z성형술이라는 거는 누구나 다 아는 어떤 술기고, 또 이미 똑같은 디자인과 방법을 저희가 입꼬리 올림 술에 다 네. 하고 있었는데, 그걸 이용해서 눈썹에 저렇게 해서 눈썹 끝을 또 올릴 수 있는 그릇은 또 다른 그런 게 아닌가 하는 네. 생각에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눈썹 하와 눈썹 상의 중간 단계인 것 중간 같더라고요. 단계, 예. 그래서 이 저자는 위에 눈꺼풀 처진 거를 상안검 성형 수술로 약간 피부를 절제를 하고 눈썹의 위치를 살짝 올려줘서 요 다음처럼 결과를 만들어냈는데, A 같은 환자가 왔다고 치면 네.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사실 별로 없었잖아요. 네. 앞으로 좀 당겨주고 눈썹화 거상술을 한다든지 아니면 상안검 성형 수술을 한다든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발상의 전환을 완전히 해서 상안검 성형 수술을 아주 보존적으로 살짝 하고 눈썹의 위치를 바꿔줌으로써 훨씬 괜찮은 그런 결과를 내서, 이거는 꼭 이렇게 따라하지 않더라도 뭐 여러 가지 새로운 접근법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서양인이잖아요. 동양인에게 무분별하게 이 방법을 쓰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예.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어떤 사람들한테 쓰는 게 좋을까요, 원장님? 아무래도 이 눈썹 위에 절개선을 넣을 때는 흉터가 가장 큰 이제 장애 요소일 것 같습니다. 흉터가 좀 덜 생길 것 같은 네. 그런 환자를 잘 선택하는 것이 좋은 그 선택 요령이 아닐까. 얇고 피부가 좀 하얗고 네. 그런 분들한테서 이런 방법을 사용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이마 거상술을 그냥 할 수 있는 상황이면 뭐 다 그냥 해결은 되는 건데, 네. 이런 아이디어를 이용을 해서 또 여러 가지 시술에 활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네. 발상의 전환 측면에서는 되게 좋은 시도였던 네. 것 같고, 머리가 좀 이렇게 환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사진 보면 눈꺼풀이 처지면서 눈썹이 쭉 올라가 있던 분인데, 눈썹화 거상 수술을 하고 눈썹이 이렇게 차분하게 떨어지기도 하고 눈꺼풀도 좀 해결이 네. 되셨고, 두 번째 분이 참 자연스럽게 잘 되신 것 같아요. 네.
자연스러운 본인의 쌍꺼풀 라인을 유지를 하면서 처진 게 해결이 돼서 훨씬 젊어 보이신 것 같고, 세 번째 분이 제일 연배가 좀 있으셨던 것 같은데, 사실 이런 눈꺼풀 피부는 상안검 성형수술을 하면 구겨지기도 쉽고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눈썹 하거상술로 피부만 위에서 이렇게 딱 어느 정도 해결을 해주니까 훨씬 자연스럽고 눈썹이 차분하게 내려오는 좋은 결과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마무리를 하면, 눈썹 하거상술은 장점이 아주 많은 시술이고, 특히 연세가 있는 분들한테는 아주 많이 하는 장점이 많은 수술이고, 건강 수명이 길어졌기 때문에 결국에는 한 번씩은 다 하실 수밖에 없는 필수 아이템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두 번 하실 때까지 오래 사셔야죠. 이런 아주 기본이 되고 좋은 결과를 가는 눈썹화 거상술에다가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접목을 하면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 그런 게 오늘 포스팅의 제일 주 요지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방법을 적용을 할 때는 서양인들 피부처럼 흉이 좀 덜 남을 것 같은 분들을 잘 선별을 해서 해야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오늘은 눈썹화 거상술은 이런 개념으로 쭉 이해를 하시고 다른 글들 보시면 훨씬 이해 깊이도 좋아지실 거고, 본인이 아는 것만큼 선택의 폭도 넓어지고 좋은 선생님 찾아가실 수 있고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 눈썹화 거상술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